한국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최신 3D 설계 형상이 공개됐습니다. KDDX는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인 기동함대를 완성시켜줄 미래 해군 핵심 전력으로 그에 걸맞는 매우 높은 요구 성능과 함께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경하 배수량 6,500톤, 만재 배수량 8,000톤에 달하는 대형 전투함으로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채용하는 동시에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무장까지 엔진을 제외한 모든 체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KDDX는 기존 레이더 체계를 모듈화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통합 마스트, 저소음 잠수함도 탐지가 가능한 한국형 통합 음파 탐지기, 항공기 및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기능을 갖춘 함대공 유도탄2, 마하우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도 요격하는 한국형 차세대 근접방어 무기체계, 국산 유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KVLS, 주멀트급 구축함에 적용되는 가스터빈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 등이 채택되며 기존 설계에서 상당한 고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KDDX를 상세히 분석하며 세계 어떤 전투함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진 강력한 구축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해당 분석글 및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KDDX는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 전기식 추진체계 및 무장을 막론하고 양쪽 모두 매우 강력하다. 물론 실제 건조 시 최종 설계에 따라 구성은 증감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현대중공업은 KDDX의 최신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처음에 고려된 파도관 통형 함형을 취소하고 전통적인 함형으로 돌아간 것을 제외하면 큰 외부 디자인 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설계 사양을 볼 때 KDDX의 주요 디자인 포인트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형 함체를 채택하여 만재 배수량이 8,000톤이 넘는다. KDX 계열 구축함과 비교하여 국산화 비율이 높다. KDDX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무기체계와 전자장비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탈레스사의 아이마스트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한 고성능 통합 마스트를 탑재하고 있다. 이 마스트에는 SX 듀얼밴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TR 모듈은 다이아몬드 기판 질화 갈륨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이 레이더의 성능은 심지어 스파이6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이 통합 마스트에는 광학 조준 시스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통신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 등의 전자 장비가 통합되어 있다. KVLS2 초대형 수직 발사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 수직 발사 시스템은 직경이 900mm를 초과하며 발사관 길이는 9.8m가 넘는다. 이는 미국의 마크 41과 한국의 KVLS1보다 크며 심지어 미국의 마크 57보다도 크기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한런치 수직 발사기이다.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다양한 대구경 미사일과 호환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현무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초음속 대함미사일, 차세대 순항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KDDX는 현재 KVLS1 48셀과 KVLS2 16셀을 탑재할 계획이며 KDX3 배치2 이외에는 KVLS2를 탑재하는 유일한 함정이다. 해군 버전 LSAM 장거리 방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구매 결정은 2023년 3월 한국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CIWS2 차세대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도입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CIWS2는 포탑 둘레에 탐지용 위상배열 레이더가 사면에 1개씩 설치돼 있으며 포탑 상단에 커다란 추적용 위상배열 레이더 1개가 포탑과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KDDX는 차세대 통합 대잠 시스템을 구현했다. 따라서 한국 해군 함정 중 가장 강력한 대잠 작전 능력을 가진 전투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대함 화력을 갖췄다. KDDX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및 미래의 초음속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KVLS2 외에도 마크 45 주포 함문과 해성 대함미사일 16발을 장착하고 있다. 물론 한국 해군은 항상 대함 능력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3,000여 톤급의 대구급 호위함도 이와 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동력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제휴한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 또는 하이브리드 전력 구동을 채택할 수 있다. KDDX는 고가의 프리미엄급인 KDX3 배치2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적은 인력 편제라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구성을 기준으로 KDDX는 한국의 강력한 전자산업의 장점을 살려 선박전자기술 수준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한국 해군의 강력한 화력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를 계승하여 대공대함, 대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KDDX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건조되고 인도된다면 당분간 렌하이급 구축함, KDX-3 배치2, 알레이버크급 3 등 소수의 최상위급 구축함 아래에서 가장 종합 능력이 우수한 구축함이 될 것이다. 현재 KDDX의 예상 구매 수량은 6척이며 이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 수가 미래에 18척으로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KDX-2를 제외하더라도 12척의 수량은 이웃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래 구축함 수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이는 단지 방공함으로서의 역할만을 고려했을 때 비교이며 KVLS-2를 추가한 데 따르는 전략적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또한 KDDX 프로젝트가 한국의 군수산업에서 국산화율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KDDX 프로그램은 한국이 선박 국산화를 촉진하는 핵심 단계이다. 21세기 들어 한국 해군의 발전 목표는 근해 방어에서 원양 방어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국은 자체적으로 구축함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 순신급, 세종대왕급 3가지 구축함을 차례로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형 수상함 개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KDX 계열 구축함은 외국의 성숙한 기술과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이 방법은 KDX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비 호환성과 고장률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 많은 첨단 장비를 단순히 적재하는 것으로는 함선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오히려 호환성 문제로 여러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X 계획 후기에 한국 해군은 점차 국산 장비를 통합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한국은 외국 함정 건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군사무역 시장의 제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KDDX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주력 함선 중 하나로 발전할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4개국의 해군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 군함이 종주국에 역수출될 가능성도 있을까? 이탈리아도 하는데 한국이 못하겠어? 미국의 무기상들이 참을 수 있을까? 055형 구축함보다 화력이 훨씬 강해. 명목상 성능으로 볼 땐 버크3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KVLS-2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버크3보다 뚜렷한 강점은 없어. 바로 그 거대한 수직 발사기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 동아시아는 높은 화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대형 함정을 건조하는 이유가 궁금해. 기술 검증과 유지를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북한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육상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사실상의 섬나라가 됐어. 일본의 해상 운항에 대한 의존도, 에너지 식량 수입을 위한 핵심 항로에 대한 안보 수요를 이해한다면 한국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차피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까? 내 생각엔 기술 비축, 궁극적으로는 국제 무기 시장을 위해서인 것 같아. 한국이 미국에만 의지한다면 군대를 보유할 필요도 없겠지. 하물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 8천여 톤에 달하는 방공 구축함을 사들일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런 수요가 있는 나라는 거의 다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나 많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정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서브 시스템의 연구개발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분산되어 낮아질 수 있을 거야.